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환절기 면역력 비상,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최고의 보양식, 바로 전복죽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복죽 맛있게 먹는 비법부터 내 체질에 딱 맞게 먹는 꿀팁,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될 주의사항까지 전복죽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알찬 정보들이 가득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전복죽이 왜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지 그 효능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복은 예로부터 바다의 산삼으로 불릴 만큼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그 명성만큼이나 놀라운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째, 기력 회복에 탁월합니다. 전복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지치고 힘든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기 환자나 출산 후 산모의 기력 회복에 최고고요.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된답니다. 왠지 기운이 없거나 피곤함이 몰려올 때 전복죽 한 그릇이면 힘이 불끈 솟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둘째,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면역력. 전복 속에는 아연과 비타민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가득해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환절기 감기나 잔병 치레가 잦다면 전복죽으로 면역력을 꽉 잡으세요. 셋째, 뼈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칼슘과 인 성분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도 매우 이로운 식품이죠.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넷째, 관절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전복에는 관절 조직 형성에 필요한 성분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전복죽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 미용에도 전복이 빠질 수 없습니다. 전복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피부의 윤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피부 건조함이나 탄력 저하로 고민이라면 전복죽이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가꾸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너 뷰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섯째,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전복 속 타우린 성분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심혈관 질환이 걱정된다면 전복죽으로 미리미리 관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간 기능 보호 효과도 뛰어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간 건강은 매우 중요한데요. 전복의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피로회복은 물론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까지 챙겨주는 전복죽, 정말 만능 보양식 아닌가요? 이렇게 좋은 전복죽 맛있게 끓여 먹는 방법도 놓칠 수 없겠죠? 제가 알려드리는 비법대로 끓이면 누구나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더 깊고 진한 맛의 전복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신선한 전복 손질입니다. 먼저 소를 이용해서 전복 껍질과 살을 깨끗하게 문질러 씻어줍니다. 이물질이 없도록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 숟가락이나 작은 칼을 이용해 껍질과 살을 분리합니다. 이때 내장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장이 터지면 죽 색깔이 탁해지고 씁쓸한 맛이 날 수 있거든요. 분리한 전복살은 잎과 식도 부분을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전복의 이빨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곳에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제거해주세요. 내장은 따로 곱게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서 준비해둡니다. 전복죽의 고소하고 진한 맛은 바로 이 내장에서 나오니까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내장 부분은 영양가가 매우 높아서 전복죽의 풍미를 한층 끌어올려줍니다.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죽을 끓여볼까요? 냄비에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불려놓은 쌀과 잘게 썰어둔 전복살을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달달 볶아줍니다. 쌀알이 참기름 코팅을 입으면서 고소한 맛이 배가 되고 전복살도 미리 익혀두면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충분히 볶아졌다면 이제 물을 붓고 끓입니다. 이때 물의 양은 쌀의 5에서 6배 정도가 적당한데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붓기보다는 중간에 농도를 보면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아까 준비해둔 전복 내장을 넣고 잘 풀어줍니다. 내장이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주면서 눌어붙지 않게 계속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뭉근하게 끓여야 쌀알이 부드럽게 퍼지고 전복의 진한 맛이 우러나옵니다.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기호에 따라 당근, 양파 같은 다진 채소를 넣어주면 영양도 맛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채소를 넣으면 색감도 예뻐지고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나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너무 짜지 않게 전복 본연의 맛을 살릴 정도로 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가루나 깨소금을 뿌려 마무리하면 더욱 먹음직스러운 전복죽이 완성됩니다. 정말 군침이 돌죠? 자, 이제 전복죽을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바로 체질별 섭취 방법입니다.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전복죽을 먹으면 효능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전복죽은 기본적으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양인처럼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전복죽은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전복의 찬 성질이 몸의 열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전복의 풍부한 아르기닌 성분은 소양인의 원기 회복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평소 더위를 많이 타고 갈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라면 전복죽을 드시고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몸이 찬 분들이나 소음인처럼 냉한 체질인 분들은 전복죽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복 자체가 찬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복죽을 끓일 때 따뜻한 성질의 재료들을 함께 넣어서 중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대추, 생강, 마늘 같은 재료를 소량 함께 넣어 끓이면 전복죽의 찬 성질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혹은 따뜻한 성질의 닭고기나 인삼을 함께 넣어 삼계 전복죽으로 끓여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몸에 좋은 전복죽이지만 섭취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특히 집중해주세요. 첫째,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전복은 대표적인 조개류 식품이므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복을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소량만 섭취해보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생전복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전복은 익힌 전복보다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불량이 잦은 분들은 반드시 전복을 완전히 익혀서 죽이나 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셋째,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복은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전복 손질 시에는 반드시 잎과 식도에 있는 세균을 제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복의 이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손질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다섯째, 봄철에는 전복 내장에 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거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전복 내장은 녹색을 띠는 암컷과 황갈색을 띠는 수컷으로 나뉘는데 봄 산란기에는 암컷 전복 내장에 폐류 독소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장을 제거하고 살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을 꼭 드시고 싶다면
신선한 전복인지 확인하고 익혀서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섯째, 드물게 전복에 고래회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해산물을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복을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면 기생충 감염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복보다는 익힌 전복을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전복죽 맛있게 먹는 법부터 체질에 맞게 먹는 법, 그리고 중요한 주의사항까지 전복죽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맛과 영양, 건강까지 모두 잡는 전복죽.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제는 단순한 죽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맞춤형 보양식으로 전복죽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